자, 시각장애 학생 교육 개론 12장. 자, 보조공학 기기 지원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각장애 교사는 이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해서 지도도 해야 되고요. 또 학생이 보조공학 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에게 보조공학 기기를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와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교과 안에 보조공학과 관련된 교과서입니다. 이제 교과서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점자 정보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단원이죠. 점자 정보 단말기는 보통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지금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 이제 보조공학 교과서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촉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 청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 또 시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 기기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들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사용 방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자 정보 단말기도 있고요. 보시면 또 데이지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화면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화면 확대 프로그램도 있죠. 또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컴퓨터에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보조공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시각장애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는 어떻게 선정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조공학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자, 보조공학은 보조공학 기기와 보조공학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점자 정보 단말기라든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데이지 플레이어, 이러한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특수한 기기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기기만 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조공학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조공학 서비스를 같이 동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조공학을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공학 서비스에는 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공학 기기를 진단 평가하고 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하고 또 대여된 기기를 갖다가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각장애 학생에게 보조공학을 지원할 때에는 적합한 기기도 구입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만 그 기기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까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시각장애인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교육을 제공하면 되겠죠. 자,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 기기는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기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맹인용, 맹학생용 보조공학 기기가 있고요. 또 저시력 학생용 보조공학 기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공학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감각기관,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감각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 주로 손이죠, 손가락,
우리가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으니까요. 촉각을 주로 활용하는 보조공학이냐, 아니면 귀로 듣는 청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이냐, 아니면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학생이라면 주로 시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 학생 보조교과에서는 이 활용 감각에 따라서 보조공학 기기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별로 이제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를 선정하는 평가죠.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일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불일치 모델이고요. 이 불일치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한 것들이 여러분들 세트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특수교육 공학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일치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 활동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이 그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불일치되는 기능, 즉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보조공학 기기를 갖다가 찾아서 선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일치 모델입니다. 불일치 모델은 기본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이 그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게 바로 불일치 모델입니다. 그래, 불일치되는 기능을 바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를 선정을 해서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뭡니까? 키보드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손가락에 수지에 문제가 없어서 자판을 들뜨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모니터에 나타난 글자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시력 학생이라서 키보드의 글자를 보기 어려워한다. 근데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모니터의 글자가 작아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아마 저시력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능일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 불일치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 기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판의 글자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큰 글자 키보드를 구입해서 지원하면 될 거고요. 또 모니터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 확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돋보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했을 때, 중재했을 때, 중재 결과로서 뭡니까? 학생이 컴퓨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보조공학 기기의 어떠한 중재 목표를 달성한 거죠. 중재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이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불일치 모델입니다. 불일치 모델은 여러분들 보조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모든 교과 교육을 할 때, 기본 교육 과정에서 교과 교육을 할 때 학생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내용과 알아야 될 내용과 학생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 현재 수종, 그 불일치되는 부분이 향후 배워야 될 교육 내용이죠. 자, 이 불일치 모델은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자, 이 불일치 모델을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한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트 모델입니다. 이 세트 모델은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요거 외에 환경이 들어갑니다. environ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냐, 가정이냐, 학교와 가정 모두냐, 뭐 이런 environment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자,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가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현재 선정된 보조공학 기기를 학생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사용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훈련, 보조공학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확대 독서기가 필요한 것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학생이 보조공학 확대 독서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건 보조공학 기기 플러스 보조공학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육훈련입니다. 대여한 제공한 보조공학 기기를 학생이 능동적으로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보조공학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촉각을 활용하는 보조공학 기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촉각 중에서 주로 이제 손가락이죠. 그래서 촉각을 주로 활용하는 보조공학 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촉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입니다. 점자를. 그래서 학습 매체 평가 결과 주 매체로 점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이 촉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촉각 활용 보조공학 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그 점자 정보 단말기 기기는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각장애인 노트북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점자 정보 단말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우리가 점자는 6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점자 6점에 해당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1점, 2점, 3점에 해당하는 버튼이 있고요. 4점, 5점, 6점에 해당하는 버튼이 있죠. 이 6개의 버튼을 가지고 점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점자 정보 단말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성으로 독서를 하거나 또는 손으로 독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파일 또는 MS 워드 파일, 한글 파일,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USB로 또는 와이파이 존에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점자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도출되는 점자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서기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모니터를 가지고 보죠. 근데 모니터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학생들은 이렇게 점자 디스플레이 상에서 그 점자 모니터로 따지면은 손가락으로 점자를 읽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점자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독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음기 있죠? 녹음기는 보통 뭐 재생 버튼이 있고요. 정지 버튼이 있고요. 또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이런 버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여러분들 미디어 플레이어에 관련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들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재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없이 와이파이 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데이지 도서 있죠? 여러분들 데이지북, 데이지 도서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기능도 이 점자 정보 단말기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지 도서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음성으로 데이지 도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부분이 스피커입니다. 기타 기능으로 뭐 계산기 기능도 있고요. 뭐 일정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알람 기능,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점자 정보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자 키보드, 점자 버튼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이제 중도 실명 장애인들을 위해서 묵자 자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자 정보 단말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북과 동일하게 묵자 자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자 정보 단말기의 이 점자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 한 칸이 6점이 아니라 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8점이지?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사용하시는 커서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입력하거나 또는 문서상에서 특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능을, 커서의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점입니다. 그래서 왜 8점으로 되어 있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커서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름은 한손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쪽 손 있죠? 한 손에 들어온다고 해서 한손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수출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들은 다 이 한손해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제품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손의 U2 전원 스위치는 제품 전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오른쪽의 전원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스위치 좌측에는 오디오 전용 버튼이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전 버튼, 녹음 버튼, 정지 버튼, 재생 및 일시 정지, 다음 버튼. 이게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이죠. 한손의 U2 전면 중앙에 미디어 전환 버튼이 있어서 우측부터 MP3, 데이지, 라디오를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전환 버튼 좌측으로 이어폰 삽입구, 마이크 삽입구가 차례로 있습니다. 한손의 U2 좌측면에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으며 한 개의 SD카드 삽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손의 U2 우측면 가장 위쪽에는 언락, 오디오, 락 전환 버튼이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금 전환 버튼 아래에 있는 작은 홀은 전원 삽입구이며 그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홀을 통해 OTG 젠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손의 U2 윗면 가장 좌측편에는 리셋 버튼이 있으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손의 U2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 우측으로 유선랜 삽입구, USB 포트, VGA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랑도 연결할 수 있고요. 컴퓨터 한손의 U2 정면에는 퍼킨스 형식의 버튼 6개와 자, 이런 자세로 끝에는 백스페이스, 합니다. 우측 끝에는 엔터 버튼이 있으며 가운데는 스페이스 기능의 버튼이 띄어쓰기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버튼 좌우로 기능키 2개씩 총 4개가 있으며 노트북에도 기능키가 있죠. 펑션키. F1, F2, F3, F4로 구분되며 그 밑에 점자 출력을 위한 점자 32셀이 있습니다. 또한 점자 셀 좌우에는 4개의 스크롤 버튼이 있어 셀 항목을 움직이거나 목록을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한손의 U2 전면부 상단에는 LCD가 배치되어 있어서 점자가 출력되는 내용이 LCD에 출력되게 됩니다. 점자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LCD를 같이 보면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 기능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법은 간단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홈 메뉴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찾아가 엔터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메뉴에는 파일, 편집, 이동, 읽기, 서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URL 입력, 복사 등이 가능하며 퀵 브라우징입니다. 이메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정 메뉴에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이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부가 기능입니다. 한손의 U2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있어서 계산기, 자명종, 달력 등의 기능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 나침반, 스탑워치, 스크린 리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 자, 다음은 점자 프린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프린터 사용하시는 것처럼 점자 인쇄물이나 점자 책을 출력을 하려면 점자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건 이제 개인용 점자 프린터고요. 이제 점자 교과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기능, 이제 점자 글자뿐만 아니라 양각 그림까지 같이 인쇄할 수 있는 그래픽용 점자 프린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자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점자 글자들이 있고요. 간단한 그림들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용 점자 프린터를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자, 컴퓨터에 점자 프린터만 연결한다고 해서 점자로 인쇄물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점역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만, 한글 같은 점역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이 점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자 프린터기로 점자 인쇄물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역 프로그램은 묵자를 점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등에서 작성한 묵자를, 한글을 이 점역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점자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점자 프린터기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점자 인쇄물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점역 프로그램 종류들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점자 인쇄물은 뭐 특수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고요.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통 점역 교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점자 프린터와 점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자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이제 점자 라벨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벨지 알죠? 라벨지. 여기에 이제 점자 라벨지가 들어가서 이 라벨지를 통해서 간단한 점자 단어 같은 것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뭐 본인의 이름을 부착한다거나, 또 교실문에 뭐 교무실, 3학년 일반 이런 것들을 부착한다거나, 또 개인 사물함이 있죠. 개인 사물함에 뭐 자기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자 이름표를 부착한다거나,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강, 중, 약 뭐 이런 것들, 또는 숫자 버튼 1, 2, 3 이런 것들이 써져 있죠. 가전제품에.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한다거나 할 때 이 점자 라벨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자의 6점에 해당되는 점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활용해서 간단한 뭐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자 라벨러, 점자 라벨러라고도 하고 점자 라벨 메이커라고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사용법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자판처럼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점자의 형식으로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버플로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끄트머리의 측면 부분에 이렇게 라벨지가 출력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입체 복사기입니다. 이제 교사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그림 자료들을 갖다가 양각 그림 자료로 만들 때 이 입체 복사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수학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전개도 같은 것들, 또는 사역과 시간에 나오는 간단한 지도, 또는 뭐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체 복사기를 통해서 양각 그림으로 제작을 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특수용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프린터기에 특수용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림을 특수용지에 출력을 합니다. 자, 일반 프린터기로 출력을 한 다음에 입체 복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특수용지를 갖다가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잉크가 묻어 있는 부분이 이 입체 복사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 열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개도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입체 복사기 중에서 스웰펌이라고 하는 기계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자, 특수용지를 집어넣죠. 일반 복사기에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기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필요한 그림 자료를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특수용지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입체 복사기에다가 통과시킵니다. 여기 열이 있습니다. 열. 잉크가 묻어있는 부분이 부풀어 오릅니다. 열에 의해서. 자, 특수용지를 입체 복사기에 통과시키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렇게 양각된 과학인 것 같네요. 과학. 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전자 점자 패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아이패드 같은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글자, 텍스트 글자 같은 것들은 점자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림 자료에 이제 접근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개발된 게 이제 이 전자 점자 패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에 수많은 돌출되는 점들, 플라스틱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돌출시켜서 이렇게 양각 이미지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거고요. 수학의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라든가 또는 사회과의 지도 이런 것들을 시각 이미지들을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양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점자 점구 단말기랑 이 전자점자 패드를 활용을 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서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청각활용 보조공학기기고요. 이 청각활용 보조공학기기는 맹학생과 저시력 학생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맹학생 같은 경우는 점자 읽기의 속도가 비장애 학생과 비교해서 느리죠. 또 저시력 학생 중에서 중증 저시력 학생은 확대 자료를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읽어야 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은 이 오디오 자료, 음성 자료를 함께 활용을 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청각활용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화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면 낭독 프로그램 또는 스크린 리더라고 합니다. 스크린이 화면이란 뜻이고 리더가 읽어주는 기기란 뜻이죠.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한글을 깔듯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에 나옵니다. 이 대화창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읽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하더라도 화면의 내용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특히 이제 맹학생들이 컴퓨터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해서 볼 때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하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맹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컴퓨터의 모니터의 내용을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읽어줍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갖다가 검색해서 읽을 때, 또 이메일 같은 것들 보낼 때에도 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모든 내용들을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읽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의 음성 속도를 조금 느리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중학생부터는 이제 보통 음성 속도를
여러분들이 보통 듣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게 이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읽다가 이제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읽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갈피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 읽다가 이제 중간에 다 못 읽으면은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해 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읽죠. 그런 것처럼 이제 화면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읽은 곳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읽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두점은 보통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을 읽을 때 뭐 나는 뭐뭐 했다 마침표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보통 이 대화 박스에서 화면창에서 대화 박스에서 구두점 읽기를 갖다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 안에 부가 프로그램으로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누른 키보드의 자판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기억을 치면은 기억하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의 자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센스리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 학생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센스리더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아마 7,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읽기 프로그램, 우리 스크린 리더가 자,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링크. 스크린 리더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당신처럼 자유로운 네티즌입니다. 좋은 창구네요. 시험 1점 국가공무원 시험 1점. 시각장애인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자, 다음은 이제 데이지 플레이어죠. 데이지 플레이어는 데이지 도서, 데이지 형식으로 제작된 도서를 갖다가 주로 이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기가 바로 데이지 플레이어입니다. 우리가 데이지 도서는 이제 저작권에서 자유롭죠. 여러분들 한글 같은 것들은 PDF나 이런 것들은 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가 없지만 데이지 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 문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지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성이나 또는 점자 파일 형태로 제작된 도서를 우리가 데이지 도서라고 하고요. 이런 도서들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포되더라도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파일의 형태가 바로 이 데이지 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지 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데이지 플레이어라는 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 드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지 도서를 검색을 해서 뭐 모든 도서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지 도서에서 검색을 해서 드림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지 플레이어라든가 또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도 여러분들 데이지 기능이 있었죠. 점자 정보 단말기나 이렇게 데이지 플레이어 등을 통해서 이 데이지 도서를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림 국가대체 공유 시스템은 시각장애인만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지 플레이어와 관련된 책마루라고 하는 제품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즘은 이제 데이지 플레이어도 기능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에 배울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줄여서 OCR이라고 합니다. 이 OCR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즘은 데이지 플레이어 제품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독서 환경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키패드를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 관리가 가능한 데이지 플레이어입니다.
크기는 가로 5.89cm, 세로 11.6cm, 높이 1.6cm로 스마트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이며 무게는 138g입니다. 배터리는 분리형으로 3시간 충전 시 7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라디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내장 스피커가 있으며 하단의 좌측 부분에 이어폰을 꽂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5핀 케이블을 사용하며 SD카드와 블루투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OCR 기능이 있는 거죠. 후면의 카메라를 통해 문자를 촬영하고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위치를 꺼주고 충전 연결 케이블을 제거하세요. 읽어주죠. 배터리 관리 방법. 오일 충전기와 사진을 찍어서 폴더 생성, 복사, 잘라내기, 붙여내기와 같은 파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메모 작성, 수정, 삭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라디오, 알람, 계산기, 녹음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지 플레이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데이지 도서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능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OCR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첨단화, 최신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광학문자 인식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학문자 인식 판독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문자로 OCR이라고도 부릅니다. 맹학생이 이제 학습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점자 인쇄물로 접근하거나 또는 인쇄 자료에 대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점자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파일이나 점자 인쇄물 형태로 없는 그런 일반 자료 같은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이 광학문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인쇄물을 판독기 아래에다가 놓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또는 스캐너가 이 인쇄물을 갖다가 촬영을 하거나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광학 장치죠, 일종의. 스캔을 하거나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자만, 글자만 추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자 인식이죠. 그래서 전자장치가 스캔한 내용들 중에서 그림을 제외하고 글자나 문자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해서 파일 형태로 변환하거나 인쇄물을 갖다가 파일 형태로 글자만 추출해서 파일 형태로 변환하거나 파일 형태로 변환한 이후에 음성으로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형태로 변환된 것들은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OCR 기기 자체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맹학생들이 학습 자료가 점자 인쇄물이나 또는 파일 형태로 없을 때 이 OCR 광학문자 판독기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랑 같이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요. 노트북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OCR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을 깔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요. 스캔하는 거죠. 촬영하고 OCR 앱을 통해서 문자를 추출하고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보이스 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라는 게 이제 목소리라는 얘기죠. 그 소리로 이제 출력해주는 기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라든가 또는 뭐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이 보이스 아이를 활용합니다. 보이스 아이 바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 바코드가 있죠. 이렇게. 이 바코드에는 보통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 있는 문서 내용들, 문자 내용들을 갖다가 바코드로 변환시켜서 요만한 바코드 안에다가 정보를 다 압축해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 놓게 되면 이 페이지 내용들을
이제 맹학생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보이스아이 이 앱을 갖다가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보이스아이 전용 기기를 가지고 여기 바코드를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이 스마트폰 앱이나 또는 전용 기기가 이 바코드를 다시 글자로 풀어서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스아이 앱을 한번 무료로 깔아보시면 무료로 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이스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이스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자료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들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대 독서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쇄물을 좀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색깔을 좋아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문자 정보를 갖다가 바코드로 변환시키고요. 변환시켜 놓으면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 앱이나 또는 전용 기기를 통해서 바코드를 촬영을 해서 스캔해서 다시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이 보이스 바코드와 기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도 있다. 근데 아마 학교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그 성인 생활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스마트 기기 환경 설정입니다. 이제 맹학생들도 스마트폰의 화면을 볼 수가 없는 맹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읽어주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손으로 어딘가를 터치했을 때 무엇을 터치했는지를 갖다가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음성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폰 같은 경우는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활성화하면은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마다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생기고요. 또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톡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설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손쉬운 사용 이렇게 등등 몇 가지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그걸로 들어가시면 이 보이스 오버나 톡백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오버, 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톡백 기능을 활성화해서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터치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주는 어떤 음성 지원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애플폰에 이제 아이폰에 있는 보이스 오버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맹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죠. 플레이어, 사파리, 크롬, 내즈 폴더.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읽어주죠. 열려면 이중 비플 제로 K. 한 개의 새로운 항목. 열려면 이중 탭하십시오. 홈 화면 동작을 총 5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설정. 자, 페이지도 알려주죠. 움직일 때마다. 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게임 폴더. 11개, 총 5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자,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손가락 터치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시계. 오후 10시 3분. 사진. 카메라. 드랍박스. SNS 폴더. 4개, 1개의 새로운 항목. 탈거 폴더. 13개. 이동 기능이죠, 이렇게. SNS 폴더. 4개. 반대쪽으로 가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이 이동하죠. 자, SNS도 할 수 있고요. SNS 폴더 닫는 중. SNS 폴더. 4개, 1개의 새로 앱 전환기. 다음. 활성화 상태. 앱을 내즈 폴더, 캘린더, 10월 17일.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자, 이제 보이스 오버로 한번 전화 거는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기상청 전화번호 아세요? 131이죠. 그럼 우리 131로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예. 키패드, 탭, 차 슬래시
2, 1, 1, 0, 2, 3, 3, 2, 1, 1 하기 버튼. 자, 터치하고 좌우로 쓸어 넘기는 이 손가락 기술을 통해서 전화도 걸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전화가 걸렸는데요. 네. 스피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음성 안내 앱이 있습니다. 음성 안내 앱은 이제 독립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보행과 관련된 앱도 있고요. 또 주변 생활하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물 인식 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설리반 플러스라고 하는 앱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리반 앱은 문자 인식 기능이 있고요. OCR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하면 그 메뉴판을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글자로 텍스트로 출력을 하고요. 그걸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이렇게 문자 인식 기능이 있고요. 또 얼굴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얼굴이라든가 사물도 다 인식을 합니다. 냉장고를 찍으면 하얀색 냉장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생을 찍게 되면은 몇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이렇게 사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인식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색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무슨 색깔인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확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대 독서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시각 활용 보조 공학기기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학습 매체 평가 결과 확대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고요. 저시력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학습 매체 평가 결과 주 매체로 확대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기죠. 해상도가 좋은 큰 모니터, 대형 모니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큰 글자 키보드,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모니터는 워낙 요즘은 비싼 것들은 해상도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모니터랑 해상도가 좋은 그리고 큰 글자 키보드만 가지고도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있죠. 경도 저시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컴퓨터 활용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저시력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확대 독서기죠. 학습 자료를 확대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확대 독서기 또는 독서 확대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배율의 확대가 필요한 아이들은, 높은 배율의 확대가 필요한 아이들은 확대경보다는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배율을 사용하게 되면 확대경 렌즈 속에 보이는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읽기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그림 자료 같은 경우는 확대경을 사용해서는 다 보이지 않죠, 전체가. 그래서 이제 높은 배율의 확대경을 사용하는 학생은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확대경은 대비를 높여주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확대 독서기는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대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고배율이 필요하면서 대비가 낮은 학생, 대비 감도가 낮은 학생들은 이제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확대 독서기는 이제 휴대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용이 있습니다. 휴대용은 이제 스마트폰 정도 사이즈고요. 데스크용은 컴퓨터 정도 사이즈죠.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거리에 따라서는 근거리용이 있고요. 또 근거리와 원거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근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책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보는 거고요.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는 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잡아서 멀리 있는 것들을 카메라로 잡아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모니터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확대 독서기의 기능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2배율서부터 뭐 한 100배율까지, 50배율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모니터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모니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은
표준보다 밝기를 더 밝게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어두운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 눈부심이 많은 학생들은 모니터의 밝기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색상을 갖다가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이렇게 대비를 본인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배경색과 글자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커 기능이 있고요. 이 마커 기능은 보통 이제 모니터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 추시하는데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글줄을 놓치지 않고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커 기능은 읽어야 되는 문장을 라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는 읽어야 되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시커멓게 타이포스코프처럼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한 줄만 보이는 거죠. 이런 기능이 이제 마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 아이들이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씩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잖아요. 캡처했다가 나중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읽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캡처를 했다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확대 독서기는 이제 좀 고사양의 가격대가 좀 비싼 것들은 여러분들 OCR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독서기에는 카메라로 학습 자료를 스캔한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USB 파일을 열어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뷰어 기능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TV들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 TV를 갖다가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또는 미러링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USB만 있으면 컴퓨터 모니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 확대 독서기에서 파일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휴대용이고요. 이게 이제 데스크용이죠. 여기다가 이제 학습 자료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목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거리 칠판 같은 것도 잡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목적용 확대 독서기를 학생의 책상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확대 독서기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좀 수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대 독서기 중에는 광학 문자 판독기, OCR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또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색상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눈부심이 많은 학생들, 또 눈부심이 많은 질환들 있죠. 기능시각 검목표에서 눈부심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빛 반사가 적은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사역과 시간의 지도를 보는 거죠. 이제 지도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용 확대 독서기를 학생의 책상에 놓고 카메라를 칠판이나 TV를 향하게 하면 학생 모니터에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배율 버튼이 있어서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노트북 정도 사이즈 되는, 아이패드 정도 사이즈 되는 이제 독서 확대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촉각으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양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직감적으로 화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광학적 기능으로 비소록스 디지털 엑셀 배율이죠. 최적의 독서 색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밝기 이런 것들 집이나 있죠. 학교, 직장 등에서 책을 읽어야 할 때 다양한 용도로 독서 확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 심도가 높아 사용거리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텍스트와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배율은 2배에서 22배까지 확대 가능하고 모니터가 좀 터치 스크린으로 작으니까 되어 있어 22배까지죠. 손가락으로 쉽게 배율 조절을 할 수 자, 이제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죠. 빨간색 리딩 라인 버튼이 있어서 독서할 때 행을 쉽게 이게- 찾을 수가 이게 있습니다. 마커 기능이나 라인 기능이죠. 한 줄 단위로 기기 읽을 수 양측에 있게. 있는 방향 버튼 키를 이용하여 기기를 이동하지 않고서도 카메라를 움직여서 좀 더 넓은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며 볼 수 있습니다. 자, 컴팩트한 디자인과 1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인하여 비소록스 디지털 엑셀 FHD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뭐 이제 확대 독서기 제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책을 놓는 석연대라고 하죠. 여기다 자료를 올려놓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데스크용 근거리용 확대 독서기고요. OCR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문서를 보시는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OCR 기능을 장착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대다수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확대기인데 OCR 기능 한국어를 있죠. 읽어주는 OCR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260배율 확대 8가지의 화면 분할기. 음성으로 읽어줄 때 화면 크기라든가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시각 및 청각으로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 확대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을 자, 색상 변경도 같으죠. 자, 포커스 기능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면 확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시력 학생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읽기가 좀 어렵죠. 글자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화면의 내용을 확대해주는 화면 확대 프로그램,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처럼 컴퓨터에 이걸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윈도우 자체에 무료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돋보기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돋보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줌 텍스트라고 하는 한 80만원, 100만원 정도 하는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대화창이 나옵니다. 이 대화창에서 컴퓨터 화면을 몇 배 확대할지, 또 색깔을 또 어떤 색깔로 변경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확대 독서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하고요.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시력 학생들이 이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깔게 되면 화면의 내용들을 크게 확대해서 또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걸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에 있는 돋보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돋보기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돋보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돋보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시면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확대할 수가 있고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렌즈 확대 기능입니다. 확대 방식 중에서 렌즈 확대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화면에 꼭 확대경, 사각형 확대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 사각형을 움직이면 움직인 곳에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이 이 네모난 창 안에서 확대돼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아이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이 작은 네모, 이걸 갖다가 움직여서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렌즈 확대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보기 어려운 저시력 학생이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줌 텍스트처럼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돋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화면 확대 앱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 있기 때문에
화면 확대 앱을 사용하게 되면 또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의 내용들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워낙 기능이 좋아서 사실은 이런 앱을 깔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에 노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좋은 방법이죠. 자, 돋보기 프로그램 한번 영상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접근성을 클릭해 줍니다. 먼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돋보기를 먼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돋보기는 전체 창은 일반 창으로 떠 있고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을 크게 본다든지 할 때 유용한데요. 단축키도 있어요. 돋보기 단축키는 윈도우 로고 키와 더하기 키를 누르면 돋보기가 켜지고요. 끄는 거는 윈도우 로고 자, 시각장애인들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면에 옮겨 다니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보면서 사용하죠. 해볼게요. 윈도우와 플러스 켜졌죠? 돋보기가 켜졌죠? 지금 보시면 비율이 100%인데 대화창이죠. 하면 화면이 이렇게 돋보기 대화창입니다. 특정 부분만 화면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렌즈를 제가 아까 봤던 렌즈 기능이죠. 그리고 렌즈 수준을 200%로 해놓으면 자, 렌즈가 가는 곳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곳은 점점 화면이 커지는 걸 볼 수가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입니다.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체가 요즘은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런 기능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시각이라고 있고요. 그 시각을 클릭하시게 되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마우스 포인터 또는 커서의 크기, 돋보기 또는 색상, 고대비 색상 기능, 또 읽어주는 기능, 내레이터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마우스 포인터를 조금 지금 저처럼 이렇게 조금 화살표가 크고 좀 크고 대비가 잘 되는 색상으로 마우스 커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커서의 속도는 너무 빠르면 시야가 좁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 마우스 포인터를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더 느리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별로 시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적절한 마우스 포인터 이동 속도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커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얇으면은 잘 못 찾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더 커서를 두껍게 사용하시면 그 검색창이나 아니면 한글에서 입력할 때 커서의 위치를 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고대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대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나 또 노란색 바탕에 뭐 검정색 글자나 이렇게 몇 가지 색상들, 고대비 색상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기능은 아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레이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기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많이는 사용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저시력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즘 시각장애인들한테 핫한 보조공학기기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습에 사용하는 기기는 아니지만 일상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기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갤럭시폰이나 아이폰 사용하실 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메시지, 또 전화 걸기, 아마 또 시간 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개발된 거고요. 국내 해외 다 수출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양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오면 짧게 진동이 2번 울리는데요. 마치 노크하는 거랑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2번 울렸으면 문자가 왔다는 뜻이니까 문자를 읽으면 되고요. 다저치로 문자를 읽는 방식은 2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스크롤링이고 하나는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쉬운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점자 셀 4칸이 있는 그 시계 아랫부분을 만지면 터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센서를 만지면 다음 글자, 다음 4칸, 왼쪽 센서를 만지면 이전 4칸으로 이동을 하면서 글자를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이동 기능이죠. 점자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셀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칸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셀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맨 왼쪽에 있던 글자 이거의 장점 셀의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점자 스마트워치고요. 그래서 시간도 알 수 있고 간단한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기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조공학 기기 교재를 활용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